내년에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300여일을 앞두고 조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부산 부전과 강릉을 잇는 ITX와 부전에서 청량리까지 연결하는 KTX가 새해부터 본격 운행됩니다. 강서구의 부산 첫 장애인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직접 편의점을 운영하며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장애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부산 연탄은행이 문을 연 지 올해로 20회를 맞았습니다.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에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300여일을 앞두고 조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부산시는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본격적인 대회 준비와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요트 금메달리스트 조원우 선수와 휠체어 럭비 이은경 선수가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대회기를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전달합니다. 부산시는 내년 10월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맞아 조직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장을 위원장으로 138명으로 구성된 조직위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통합 운영합니다. 단순히 우리 선수들이 경기에 성적을 내는 그런 행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4만여 명의 손님들을 맞는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부산의 이 자격과 또 위용과 또 이 역량을 한껏 보여주는 그런 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부산 전국체전은 내년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비롯한 82개 경기장에서 50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전국장애인체전은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부산 지역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치러집니다. 체육대회를 계기로 해서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계획도 함께 엎어서 잘 진행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미 우리가 전국체전 시설들을 지금 곳곳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들이 생활체육을 즐기는 많은 시민들에게 보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을 강화하고. 한편 시는 개폐회식 행사기획과 연출 총감독에 박할린 공연 연출가를 위촉했습니다. 박 총감독은 부산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연출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동해 해안선을 따라 부산 부전과 강릉을 잇는 ITX와 부전에서 청량리까지 연결하는 KTX가 새해부터 본격 운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부전역이 부산의 또 다른 관문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부전에서 강릉까지 철도 구간이 완전히 연결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동해선 최종 구간인 포항과 삼척 구간 건설을 완료함에 따라 부전에서 포항 노선을 개통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전에서 강릉까지 총 370km 구간이 모두 철도로 연결됐습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이 노선에 최고 시속 150km인 ITX 마음열차를 투입해 하루 왕복 4차례 운행할 계획입니다. 기존 무궁화호로 약 8시간이 걸렸던 부전에서 강릉까지가 ITX 마음열차로 3시간 50분이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강릉까지 정말로 부전에서 갈 수 있는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건 획기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강릉까지 간다면은 우리가 뭐 하루 일이잖아요. 그런데 기차가 가면은 하루에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또 탑승률 등 수요를 반영해
내후년에는 최고 시속 260km KTX 이음열차를 투입해 최대 2시간 3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합니다. 또 부전에서 영천, 의성, 안동, 영주를 지나 청량리까지 총 427km 구간에 KTX 이음열차가 개통하면 2시간 50분이면 닿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졌던 동해안권과 경북에서 부산을 찾는 발길이 편해지고 빨라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기대입니다. 부산시는 부전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부전역 일대엔 관광 안내 표지판과 안내시설 등을 정비하고 환경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의 장애인 편의점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편의점이 이들에게는 장애의 문턱을 낮추는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미음산업단지에 작은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 교육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BGF 리테일 등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았습니다. 제주와 평창에 이은 전국 세 번째, 부산 첫 장애인 편의점입니다. 매장 청소와 진열대 정리, 물건을 계산하는 대부분의 편의점 업무를 장애인들이 맡고 있습니다. 힘든 거는 돈 계산할 때 어쩔 때 꼬이기도 하고, 재밌는 거는 나르는 것도 어쩔 때 한 번은 재밌기도 하고. 현재는 발달 장애인 3명이 교대로 서너 시간씩을 근무합니다. 그동안 공동 작업장에서 단순 작업에 그치는 일을 했다면 이곳에선 직접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을 더 보기 좋게 진열하는 등 처음으로 서비스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책임도, 자존감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월급 받았구나. 그래서 또 이런 뿌듯함도 느끼고, 편의점은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다잖아요.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깨끗해야 되잖아요. 저를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그렇게 행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편의점 일을 하며 행복해하는 딸. 그 모습에 부모님은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오픈된 데서 활동하고 낯선 사람을 만나고 아직 포석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해요. 우리 아이 속에 저런 에너지가 있었구나. 딸이 행복해하면 엄마 자동으로 행복한 거죠. 편의점은 일하는 장애인, 이곳을 찾게 될 장애인 손님을 위해 매장 통로를 넓히고 쓰레기통과 진열대는 높이를 낮췄습니다. 휠체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냉장고 문은 미닫이로, 만약을 위해 비상벨도 설치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장애에 대한 문턱,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드는 편의점입니다. 이런 장애가 내가 원해서 되지도 않았고, 장애 부모님도 내가 원해서 장애 자녀를 가지지 않았는데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작은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이런 편의점이 더 많이 만들어져 장애인과 사회가 더욱 가까워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연탄은행이 올해로 20회째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에는 여전히 연탄으로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소외계층이 있고 이들에게 도움을 전하는 따뜻한 이웃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탄 나눔 현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둣가에 위치한 작은 동네. 올해도 어김없이 연탄이 배달됐습니다. 홀로 있는 어르신 댁에 필요한 연탄은 120여 장. 하루 3장씩 한 달을 버티는 양입니다. 요즘 연탄은행은 하루도 문 닫을 틈이 없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지금이 가장 바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부산 시민들이 연탄 한 장이 되자 이렇게 시작된 데 이제 20년이 됐는데 20년 5일까지 이제 저 혼자의 힘이 아니고 부산에 계신 기업이나 단체 아니면 뭐 종교단체, 그다음에 개인 봉사자분들, 후원자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20살을 맞이한 부산 연탄은행.
지금까지 1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740만 장의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연탄은행은 이제 그 정부의 지원이 아닌 우리 그 한 분 한 분들의 후원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연탄행에 오셔가지고 봉사활동을 하시고 마치고 난 후에 이런 어려운분들 계시구나. 우리가 저분들 도우는 연탄이 되자. 그 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부산 연탄은행의 후원자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소중하고 20년 전 연탄 한 장 가격은 200원, 지금은 1,000원으로 5배가량 올랐습니다. 반면 연탄 지원 가구는 5,500여 세대에서 700여 세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부산 연탄은행은 무료 급식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찾아 지원하고 기관과 연계에 돕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년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또 그 수요가 필요하더라고요. 시대가 변하면서. 그래서 변함은 없지만은 변화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 연탄은행도 같이 함께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이제는 안녕을 전하는 그 운동에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가 4,500억 원을 투입해 침체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동백전 캐시백 한도를 50만 원까지 상향하고 1,8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마련, 상반기까지 공공요금을 동결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구군과 소상공인, 관광업계 등과 함께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에 나섭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대로 안정세이지만 밥상 물가와 외식, 서비스업 등의 가격은 여전히 높아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물가는 녹록지 않습니다. 또한 빚이 많은 가게를 중심으로 소비 여력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정치 상황도 더해져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관광업 등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는 먼저 민생안정자금 4,500억 원을 투입해 소비 진작에 나섭니다. 동백전 캐시백 한도 금액을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캐시백 비율을 최대 7%까지 확대합니다. 기관별 업무 추진비를 선결제하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40개의 기관이 54억 원 규모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시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5대 분야 24개 사업으로 구성된 총 4,5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5대 프로젝트의 첫 번째 정책은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기입니다.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1,800억 원 규모의 비타민 플러스 자금을 마련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비짓 부산 패스를 50% 할인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직거래 장터를 8곳으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의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내년 4월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재선거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선거일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시 선관위가 19일부터 부산시 교육감 예비 후보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표일은 내년 4월 2일로 확정됐습니다. 교육감 예비 후보 등록을 위해선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비당원 확인서, 교육 경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 후보자 선거 사무 설명회는 오는 30일, 본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선거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등록 시작 전날인 3월 12일 이전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 재선거와 같은 날 치러집니다. 대통령이 파면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교육감 재선거는 5월로 미뤄지게 됩니다. 3월 12일까지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예정대로 4월 2일 교육감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3월 20일 선거운동 개시, 3월 28일과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후임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수년째 사업이 필요하고 있는 도시철도 5, 6도선 건설은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인데요. 내년 2월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앞두고 관할 남구청이 5, 6도선과 우암 간만선을 하나로 묶는 통합노선 검토에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5, 6도선 트램 사업은 전선 없이 일반 도로 위를 달리는 무가선 저상 트램 사업입니다.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용호동 이기대역이 삼거리까지 총 연장 1.9km의 짧은 노선입니다.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실증 노선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470억 원에서 906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사업비 증가로 인해 2023년 2월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5, 6도선 관련 국비는 2년 연속 불령 처리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는 내년에야 사업 여부가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하겠다 해서 추진하다가 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내년 2월에 완료가 되고 그 완료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장기 표류하자 관할 지자체인 남구가 나섰습니다. 사업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5, 6도선 트램과 부산시 도시철도 우암 간만선을 통합해 경제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먼저 통합노선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고 최대한 빨리 용역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남구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 5, 6도선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부산시가 추진할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맞춰 시의 통합노선을 제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도로 상황과 예산 등으로 수년째 발목이 잡혀 있는 남구 트램 사업. 새로운 통합노선이 남구 지역 교통난 해소의 돌파구가 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분석해보니 특히 겨울철에 화재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17일 오후 4시쯤 부산 기장군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사 현장 근로자 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근로자 26명이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한 동이 붉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4일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한 인테리어 창고 용도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부주의로 추정되는 이 불로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최근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2,166건, 이 중 겨울철 발생한 화재는 4,36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철 화재가 11.8% 많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도 15.1% 더 높았습니다. 겨울철 화재 4,361건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가 2,6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적 요인 831건, 원인 미상이 388건 등 순입니다.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이 전체 화재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콘센트에다가 여러 가지 전열 기구를 이렇게 꽂아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이라 그러는데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하시고. 한편 겨울에는 전기 보일러와 전기장판 등 난방기기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이로 인한 과열이나 전기 합성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 후 기기 전원을 끄는 등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이 부산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산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정국의 부동산 매수 매도 심리도 얼어붙으면서 부산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서울이 0.02% 상승하고 경기와 충북이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부산은 0.06% 하락해 지방 평균 마이너스 0.05%보다 하락했습니다. 부산 지역별로 살펴보면 해운대구가 마이너스 0.11%로 하락폭이 컸으며 기장군 마이너스 0.09%, 남구 마이너스 0.07% 등 16개 구군 평균 마이너스 0.06%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세 가격은 0.04% 상승했습니다. 연제구와 수용구 전세가가 각각 0.17%, 0.10%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끌며 매매가와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매수 매도 관망세가 짙어진 것이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많은 수요자들이 대출 한계로 이사를 내년으로 미루고 있어 전세가 상승세와 맞물린 내년 봄 이사철 전세 가격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산지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 시장은 60년 넘게 지역 수산업의 중심 역할을 해왔는데요. 막상 공사가 시작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어선에 기름을 공급했던 유류 탱크. 10여 년 가까이 사용하지 않던 시설입니다. 지난 9일 철거를 시작으로 부산 공동어 시장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 현대화 사업은 연면적 6만 1000여 제곱미터 서구 남부민동 어시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 들어서며 위판장과 냉동창고 등이 조성됩니다. 사업비는 2,361억 원입니다. 이 철거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우리 수산인들이 바라던 모든 이제 현실이 이제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상 철거 작업은 시작됐지만 이 나머지 구간의 철거와 신축 건물을 지을 업체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위판장 운영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공사 끝날 때까지 몇 년 동안 어민들이 여기 하루에 뭐 어떨 때는 고기를 100억씩 이렇게 물건이 들어서 팔고 하는데 안 할 수를 없지 않습니까? 부산시는 위판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공사를 나누어 진행할 방침. 하지만 최근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단 한 곳도 참여업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부 조건을 완화해 다시 공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 현대화는 수산업 경쟁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 공사는 공사대로, 위판은 위판대로 추진이 중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